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눈에 비친 손흥민. 그는 어떤 리더인가? 손흥민은 이날 경기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세계적인 공격수임을 증명했다. 경기 초반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그는 에버턴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다. 특히 전반 25분 상대 골키퍼 픽퍼드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압박해 골을 뽑아낸 장면은 그의 뛰어난 상황 인식과 결정력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후반 32분 미키 판더번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완벽하게 마무리한 장면은 손흥민이 얼마나 다재다능한 공격수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런 활약으로 그는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었으며 팬들로부터 65.8%의 지지를 받아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 경기로 손흥민은 EPL에서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달성할 발판을 마련했으며 리그 통산 121호와 122호 골로 역대 득점 순위에서 21위로 올라섰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한 한국 축구의 레전드를 넘어 세계 축구 역사에 깊이 이름을 새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록을 넘어 팀 동료들과 팬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자신감과 함께 팀의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경기에서 나쁜 결정이 나왔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올바르게 흘러갔다. 팀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가장 기쁘다고 밝혔다. 이런 말은 그가 단순히 자신의 기록에만 집중하지 않고 팀 전체의 발전을 고려하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감독 포스테코글루 또한 손흥민에 대해 그는 여전히 더 많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며 그의 동기부여와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수 엘링 홀란도 잉글랜드 축구계를 뒤흔들었다.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4대1 승리를 이끈 홀란은 자신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의 기록은 단순한 해트트릭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68경기 만에 7번째 해트트릭을 달성한 그는 EPL 역사상 최단 기간에 이룬 기록 중 하나로 축구계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프랑스 리그 1에서도 한국 축구 팬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며 팀의 6대0 완승에 기여했다. 이강인은 후반 교체 투입된 지 20분 만에 페널티 지역 바깥에서 중거리 슛을 날려 골망을 흔들며 프랑스 무대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이강인의 활약은 PSG의 공격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며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번 주말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소식으로 가득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멀티골 활약은 국내 축구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두 선수가 각각 잉글랜드와 프랑스에서 이어갈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그가 단순히 팀의 에이스일 뿐만 아니라 토트넘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멀티골은 단지 개인적인 기록 갱신에 그치지 않고 팀 전체의 전술적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손흥민은 매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공격의 중심에 서서 토트넘의 경기 스타일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특히 상대팀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의 플레이는 EPL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의 역할이 단순한 공격수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했다. 토트넘의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손흥민은 팀의 공격 전개에 있어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수비에서 공을 탈취한 후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의 기여도는 매우 높다. 특히 이번 시즌 그는 토트넘의 전반적인 공격 스타일이 다소 변화를 겪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옵션임을 증명했다. 손흥민의 다재다능한 플레이는 그가 팀 내에서 단순한 골잡이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시야와 경기 운영 능력은 팀의 젊은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손흥민은 후배들에게 본보기로 자리 잡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손흥민의 리더십과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강조하며 그가 토트넘의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울버햄튼은 이번 경기에서 첼시에게 참담한 패배를 당하며 시즌 초반부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황희찬 역시 팀의 부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며 연속된 침묵을 이어갔다. 지난 시즌 12골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황희찬에게는 이번 시즌이 그의 가치를 입증할 중요한 시기였으나 개막전에서의 아쉬운 패배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그가 전반전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첼시와의 경기에서 울버햄튼은 경기 초반부터 첼시의 강력한 공격 압박에 고전했다. 니콜라 잭슨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시작된 경기는 이후 마테우스 쿠냐의 동점골로 잠시 반격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첼시의 조직적인 플레이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첼시의 노니 마두에케는 후반에만 3골을 몰아넣으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고 울버햄튼은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후반 35분 주앙 펠릭스의 추가골은 사실상 경기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했고 울버햄튼은 2골 차에서 4골 차로 벌어진 점수 차를 좁힐 힘이 부족했다. 황희찬은 경기 후 교체되었고 그의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소파스코어가 그에게 부여한 평점 6.1은 팀 내에서도 하위권에 해당하는 점수였고 이는 그가 경기 내내 얼마나 고전했는지를 보여준다. 첼시의 수비진은 황희찬의 주력과 돌파를 효과적으로 봉쇄하며 그에게 많은 기회를 내주지 않았다. 더불어 울버햄튼의 미드필더진 역시 경기 내내 조직력이 무너졌고 이는 공격수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 황희찬은 전방에서 몇 차례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으나 상대의 촘촘한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결국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울버햄튼은 개막 후 2연패를 기록하며 EPL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시즌 시작 전부터 강등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가오는 카라바오컵 2라운드 벌리전은 울버햄튼에게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만약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시즌 초반부터 팀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컵 대회에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면 리그에서도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황희찬에게도 이번 컵 대회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팀의 중심 공격수로서 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벌리전에서 그의 득점력과 공격 본능이 살아난다면 울버햄튼의 리그 경기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팬들과 팀 모두 그에게 거는 기대는 여전히 크고 황희찬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에서 울버햄튼의 전반적인 팀 플레이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황희찬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를 기록했다. 첼시의 압도적인 공격력과 조직적인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울버햄튼의 전술이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울버햄튼의 미드필드와 수비진은 첼시의 공격 전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후방에서부터 많은 위협을 받았다. 황희찬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의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상대의 강력한 수비에 묶여버렸다. 황희찬이 교체된 후에도 울버햄튼의 경기력은 개선되지 않았다. 첼시는 후반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며 추가골을 넣었고 울버햄튼은 결국 대패를 피할 수 없었다. 특히 후반 13분과 18분에 걸쳐 마두에케의 해트트릭이 확정되면서 경기는 사실상 결정되었고 울버햄튼은 경기를 내내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희찬이 공격수로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팀 전체가 협력하여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실패한 결과였다. 이번 시즌 시작부터 연패를 기록한 울버햄튼에게는 급한 상황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 카라바오컵 2라운드 벌리와의 경기는 단순한 리그컵 경기를 넘어서서 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벌리와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리그에 비해 부담이 적은 경기이므로 울버햄튼은 이 경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시즌의 방향성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황희찬이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팀의 상승세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황희찬의 경기력 회복은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의 공격 포인트 부족은 그가 팀에서 맡고 있는 공격수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황희찬이 자신의 폼을 회복하고 팀의 공격을 이끌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벌리전에서의 활약은 그의 자신감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후 리그 경기에서도 그의 진가를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울버햄튼은 현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황희찬을 포함한 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감독 게리 오닐은 팀 전술을 재조정하고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즌의 향방은 울버햄튼의 경기력 개선과 선수들의 조화로운 팀워크에 달려 있으며 황희찬의 좋은 폼 회복이 팀의 상승세를 이끄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